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담함을 금치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가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최악의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이 뉴스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아주 적확하게 보여주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뉴스 헤드라인은 보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과 쭉 내려서 댓글 몇 개 보고 이렇게만 말잖아요. 제가 이 뉴스 연합뉴스에서 이제 종합으로 묶어서 정리한 뉴스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어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 실태 확인을 한 결과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가 일어났고 내부의 묵인과 방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시, 도 선관위의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 아주 종합적인 부패 세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궤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사 담당자도 뭐라고 했냐?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해볼까요?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는데,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는데, 첫 번째,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2019년 아들이 인천 광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장관급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차관급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2018년 충북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하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 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뭐라고 했냐?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정한 채용을 지휘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 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악랄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선관위는 이제 부패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사람들 다 증거를 훼손하거나 파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를 해야 되고, 선관위가 지금 해체되고 완전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또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지금 여기서 공수처가 오버랩되는 건 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외에 조직 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채용 22건, 조직에 관련된 거 2건, 복무에 관련된 거 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 부당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가장 더럽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실체였다. 이런 뉴스를 보면 보일수록 우리나라는 준전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었으며 나라가 다 팔려가서 마지막 그 고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제로 계몽을 하게 해주신 계몽령이 더욱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이 뉴스가 너무 끔찍합니다. 특히 선관위는 판사들과 아주 강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계를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10년, 15년 동안 김어준과 범좌파적 논리에 경도되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의 도덕적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하듯 교회의 세습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회적 선동과 세뇌를 자행했습니다. 세습이란 단어도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이 맞느냐 아니느냐 이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평소에 깨시민 코스프레를 했던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세습 비판하는 것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으로 이 선관위의 부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선택적 분노고 선택적 정의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탄핵을 찬성하거나 이재명 부역 세력에 동조하는 꼴의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뉴스를 알려주십시오. 평소 중도 호소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재명 싫어해, 나도 이재명 싫어해 라고 하며 좌경화된 운동장에서 이 세상을 읽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너가 평소에 말했던 중도라는 스탠스인지 물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더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느냐, 무엇이 더 품격이 있어 보이느냐,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의식을 갖고 실천을 겸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국민 저항권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대국민 계몽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의 계몽운동, 우리의 국민 저항권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악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카카오톡과 유튜브에서 열심히 공유하며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던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과 신뢰감이 하락하고 있는 이 진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으로부터 대통령님을 다시 구하고 대통령께서 다시 용산으로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